안녕하세요. 네, 스토아학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토아학파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가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부에서 그 이제 1부를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올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끊겼다가 외장 메모리로 넘어간 것 같아요. SD 카드로 영상 촬영이.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내용이 살짝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한 몇 초간. 근데 그 내용은 근데 영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본 결과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다리 저른발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출해 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외부 자극을 통해서 숭고함이라든가 일종의 인류애 같은 이러한 비물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표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표상은 한마디로 외부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잘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이렇게 앞뒤 맥락을 보니까는 뭐 크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어나가는데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킵이 됐다든가 그 부분이 이제 잘려나간 거였으면 제가 아예 영상을 다시 찍어서 다시 이제 올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는 차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핸드폰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중간에 아예 꺼져버리면은 또 피곤해지는데 그냥 이제 이어져 가서 그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이 중간에 끊긴지 모르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두 개로 끊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이 제가 이제 촬영하는 도중에는 전혀 아무런 이상 없이 쭉 진행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영상이 그 부분이 살짝 빠져있는 거를 저는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2분할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참 신기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구차한 핑계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조금 천천히 1부보다는 약간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1부에서 말을 진짜 전달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자, 그렇다고 뭐 너무 느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정념 계속 말씀드렸죠. 스토아학파에서 정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단의 오류예요. 판단의 오류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기인하는 거예요. 판단의 오류에서. 한마디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념을 야기하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봤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비이성적인 부분이다라고 봤던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념을 야기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이제 이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됨. 뭐라고 설명해야 드릴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정념은 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하는 판단인데 왜곡된 판단이라든가 오류가 있는 판단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PA라고 할게요. 뭐 일일이 이름 다 쓰기 너무 힘드니까 이 P나 A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념은 이성하고 무관한 거예요. 정념은 이성과 무관한, 이성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관련이 없는 거야.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에 반대돼서 정념들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뭐 나약함이라든가 의지박약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현상들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봤던 게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지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이성적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념이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올바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충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면 충동 같은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충동들이 통제된다면은 이게 이제 좋은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태. 자,
좋은 상태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기쁨 같은 거. 네. 정념 같은 것은 일종의 쾌락 같은 거예요. 예, 쾌락을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시로서 참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악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정념을 설명할 때 충동, 쾌락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정념을 결국 올바른 좋은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이 정념은 다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거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판단의 오류이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예, 저지르면서 살지만 인간이, 예, 저지를 수도 있지만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종의 당위적인 거죠. 당위. 예, 스토아는 당위와 많이 관련이 있는 철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예, 없애길 원하는 거예요. 정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정념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없애자. 노력하자.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상태가 기쁨이라면은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쾌락이 정념이겠죠. 그죠? 좋은 상태가 의지라면은 뭘까요? 네, 정념은 뭐겠어요? 욕망인 거예요. 자, 의지. 의지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에 의한 좋은 상태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다? 바로 욕망인 겁니다. 욕망. 네, 욕망.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을 해서 봤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자, 그리고 이 정념이라는 것을 자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정말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독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스톤이란다. 스토아 학파가 이 독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운동 및 이건 쓸게요. 중요하니까 그 운동이 있죠. 운동에 동반되는 표상. 예, 이거는 좀 오래 걸리지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및 그 운동에 동반되는 표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이성적 방식으로 이제 동의할 때,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발생. 자, 이게 좀 어렵죠, 문장이. 자,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여성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의 나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예전에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갔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여자가 이제 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운동. 여기서 뭐다? 시각작용이겠죠. 어떤 여자를 봤다. 시각작용. 여기서 그 운동에 동반되는 표상이 뭐겠다? 사기를 쳤었던 기억. 예. 나에게 사기를 쳤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운동에 동반되는 표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게 중요해요.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가서 패야겠다. 가서 패야겠다.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방식의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서 패야겠다라는 충동 있죠. 이 가서 패야겠다라는 충동. 이게 바로 정념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시죠? 예. 자,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의 정념의 예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충동에 대한 나의 통제력의 상실이 바로 정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스토아 학파는 올바르게 덕을 실천하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념을 거부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정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 안 되겠다. 제가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쟤를 패야겠다라는 그러한 충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에 동반되는 표상이잖아요. 그 운동작용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 작용이잖아요.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생각을 떠올린다라는 게 이성적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스토아 학파는
정념 또한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토아의 현자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현자가 한마디로 그냥 불사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사조. 뭔 소리냐? 예. 이제 한마디로 덕을 통해서 이미 영혼이 이미 컴플리트 된 상태예요. 컴플리트. 예, 컴플리트 된 상태. 이미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너무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이상적인 개념. 이것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해요. 스토아 학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존재하겠냐? 불사조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왔다고 해요. 예, 옛날에 스토아 학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현자의 개념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탐구와 훈련을 통해 영혼을 단련을 하기를 원했죠. 예, 중시했죠, 스토아 학파가. 근데 이런 스토아 학파에서 현자를 닮으려고 시도하겠죠. 아, 나도 현자가 되고 싶다. 아, 현자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발전해가는 나를 만들게 되잖아요, 결국. 롤모델이 있고 롤모델을 닮아가려 하다 보면 내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자체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자가. 기준. 현자는 뭐다? 나에게 있어서 기준이 된다. 내가 현자에 닮아가도록 함으로써 나의 이성에 따라, 나의 본성에 따라 사는 그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준, 현자가. 그래서 의미 있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의 현자가. 실제로 뭐 존재하고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통나무고 항아리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스토아 학파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들. 자, 원리들은 첫 번째 능동적인 원리가 있고 수동적인 원리가 있어요. 능동적인 원리는 일종의 제작적 원리라고도 불려요. 제작 원리. 제작 원리는 뭐냐면 신이나 이성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수동 원리는 뭘까요? 수동 원리는 이러한 제작적 원리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용 흡수. 작용을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작용을 수용하는 입장. 자, 능동적인 원리는 진료에 작용을 가합니다. 자, 진료가 있으면 여기에 작용합니다. 능동적인 원리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자, 변화가 일어나겠죠. 능동적인, 그러니까 이성이나 신의 이러한 일종의 원리가 작용하면은 진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동물의 생장, 소멸 같은 것들 다 능동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적 원리. 자, 그러면은 그러한 사계절이 변하고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이 낙화하고 같은 것들은 그러한 꽃이라든가 나무, 인간 같은 이러한 개체들에게 있어서 수동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이성적인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성적인 섭리잖아요, 일종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벚꽃이 또 5월, 6월 되면 금방 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섭리인데, 그러한 것들을 벚꽃나무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꽃들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인간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늙음으로써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린다든지 너무 구체적인가? 아니면은 뭐 파킨슨병에 걸린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 뭐 알츠하이머 걸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고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인간들이. 이게 수동 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티마이오스에서, 여기서 또 티마이오스가 나오는데,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예. 티마이오스라는 이 책에서 이제 데미우르고스를 언급하죠. 데미우르고스.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뭐냐면은 장인이에요, 장인. 자, 플라톤의 이제 데미우르고스 장인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스토아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장인이 있고 수용자가 있고, 수용자는 뭘까요? 수용자는 진료예요, 진료. 수용자는 진료고, 그리고 변화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게 있어요. 예, 한마디로 이 수동 원리가 적용되는 모델, 이게 바로 뭐냐? 이데아. 한마디로 본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보기. 예.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일종의 관념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겨울이 됐으니까,
나뭇잎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겨울이라는 환경, 겨울이라는 계절을 바라보는 이데아죠. 그쵸? 그게 계절의 이데아잖아요. 계절, 겨울이라는 이데아. 그죠? 그러한 것들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티마이오스에서는 플라톤이 데미우르고스, 수용자,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하는데, 반면에 스토아파에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장인이 아예 진료의 내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 수용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이거 이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게 뭐였죠? 장인이 플라톤이었죠. 근데 내부에 있다. 진료 내부에 이러한 장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아는 애초에 없어요. 이런 이데아라는 것은. 예. 그래서 능동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생물학적 원리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성, 신의 원리는 한마디로 생물학의 원리인 겁니다. 생물학의 원리, 생로병사, 예, 계절의 원리, 자연 원리. 그리고 이러한 능동 원리는 다 물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물체가 변하고 죽고 이러한 원리들은 물체 안에 있어요. 예, 당연히 수동적인 원리도 물체 안에 있겠죠. 그쵸? 이는 이성이자 씨앗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씨앗, 근원으로서 존재한다. 능동, 제작 원리가. 자, 수동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들이는 작용 자체, 그 작용 자체를 의미한다. 즉 우주 안에는 수동 원리로서 이러한 진료가 있고 능동 원리로서의 이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료와 이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원리는 그 진료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미.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일종의 우주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이 있겠죠. 예,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체가 없었던, 예, 사람들이 가끔 말하죠. 형체가 없는 카오스 얘기하죠. 카오스. 예, 카오스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주가 형성됐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카오스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토아파. 중요해요. 예, 이러한 카오스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성이 그러한 진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이라고 보는 이 우주가 없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오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원리들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리고 나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제는 세계관을 말씀드릴 건데, 스토아적인 세계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예, 스토아적인 세계관은 일종의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윤회적 세계관. 자, 뭐냐? 세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불에서부터 형성됩니다. 불은 결국 이 우주의 회전, 우주 회전이 끝이 나면은 이 불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 다시 이제 자원소에서 다시 또 불로 돌아갑니다. 불로 회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계 질서가 확립됩니다. 참, 이 도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완벽하게 못 하셔도 돼요. 예, 좀 이 스토아적인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중요한 게 이 윤회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세계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불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우주적인 회전이 끝나면 다시 사원소를 낳게 됩니다. 사원소는 결국 세계의 질서를 확립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의 질서가 다시 소멸되면서 불로 회귀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규칙, 불, 우주가 회전하면서 사원소를 낳고, 사원소가 바로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세계의 질서가 결국에는 소멸될 때 불로 된다. 불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복.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영원회귀적 영원회귀적인 이런 세계관을 본 거예요. 니체가 이제 영원회귀적인 것을 인간에게 적용시켰다면, 스토아적인 영원회귀는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피타고라스적인 범우주적 영원회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스토아적 영원회귀는 거시적인 영원회귀고, 니체의 영원회귀는 미시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중심을 맞췄다. 핵심을 그쪽에 좀 더 두었다. 왜냐? 니체가 이러한 주체에 대한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4원소가 세계질서 확립한다는 게 뭔 소리냐라고 보시면 불에서 출발했던 4원소는 이러한 서로서로의 이런 결합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인 종을 낳는 겁니다. 종. 우리가 말하는 뭐 소말 닭돼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잠시만요.